매번 식단 짜고 영양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살 뺄 수는 없을까?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타입 같다면 혹은 힘든 운동은 죽어도 하기 싫은 사람이라면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전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굳이 세끼마다 먹는 양을 줄일 필요 없이 한 끼를 금식한다는 개념에 가까운데요. 딱히 식단 구성을 다시 할 필요가 없고 금식 시간만 지키면 되기에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금식으로 인해 포도당 섭취가 제한되면서 기존 몸속에 축적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소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활용된 이후에는 지방을 대사시켜 나오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체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에도 당연히 이롭겠죠? 우리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단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무언가를 먹는다는 데 있는데요. 그렇기에 금식을 활용해 몸이 일을 할 때와 쉴 때를 제대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은 몸속 독소 해독에도 이롭습니다. 그 다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금식 시간인데요. 최소 14시간부터 최대 24시간까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지고 권장되는 방식은 수면 시간을 포함해 하루 동안 16시간은 금식하고 8시간 동안은 식사하는 16-8 단식법입니다. 보통 저녁을 오후 6-8시 사이에 끝내고 다음날 아침을 거른 후 점심시간 이후부터 다시 식사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총 식사량도 이전보다는 조금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하루에 200칼로리를 섭취했다고 하면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더 조금 줄여서 되도록이면 이 0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절반씩 나누어 점심 저녁에 동일한 양으로 먹거나 아니면 점심 혹은 저녁에 더 많거나 적게 먹어도 좋아요. 이 정도의 양을 8시간 동안 이내에 끝내고 이후 16시간은 반드시 공복을 유지해야 효과가 납니다. 이 16-8 단식법의 좋은 점은 아침에 굳이 바쁘게 대충 식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후 점심부터 먹고 싶은 것을 열량 안에서만 먹으면 되고요. 여기에 더해 비싼 돈 들여 굳이 헬스장 가서 몸을 격렬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는데요. 물론 근력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지만 운동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잠에 많거나 단시간 내에 급하게 살을 빼야 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16-8 방식 외에도 20시간 금식 후 4시간 동안 섭취하는 24단식법 혹은 23시간 금식 후 1시간 섭취하는 23일 방식, 그리고 일주일에 5일은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이틀은 금식하는 5이 방법 등 굉장히 많은 간헐적 단식법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방식을 택하든 하루 동안 섭취하는 칼로리가 같다면 그 효과도 비슷하다고 해요. 다만 금식 시간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식사 시간이 줄어들기에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간헐적 단식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은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체중 감량입니다. 먹는 칼로리가 다 지방으로 연소되는 원리이기에 한마디로 뱃살이 저절로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을 태워서 체중을 감량하는 가장 이상적이면서 건강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원리는 탄수화물을 제한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케토 다이어트와도 비슷한데요. 굳이 케토식처럼 식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다이어터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혈당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니까 고혈당이나 당뇨 위험성도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당뇨는 잘 아시다시피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이 과잉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라고 하죠. 간헐적 단식을 하면 금식 기간 동안 탄수화물이 제한되어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즉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줍니다. 전문가들이 고혈당이나 당뇨 환자들에게 이 간헐적 단식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뇌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 가운데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탄수화물 섭취로 들어온 포도당을 에너지로 활용해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방을 대사시켜 나오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뇌율의 신경성장 인자가 활발히 분비되게 됩니다. 이 뇌율의 신경성장 인자는 신경세포가 성장하고 분할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중 하나는 영양 부족입니다. 단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갑자기 무리하게 살을 빼겠다고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면 영양소 결핍으로 영양실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살이 건강하게 빠지지 않고 과도하게 빠지기에 몸의 면역체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금식하느라 참았던 식욕이 폭발되어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16시간 이상을 금식하느라 힘들었던 나의 몸의 보상이라도 하듯 먹고 싶은 것을 잔뜩 다 먹어버린다면 좋지 않은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어요. 살 빼려다 오히려 살찌는 수가 있는 것이죠. 피로감이나 두통, 현기증, 그리고 탈수증 및 허기짐, 입냄새 등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 느낌이 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혈당이 낮아져서 쇠약해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단식으로 인해 입속에 타액이 부족해져 아세톤 농도가 증가하면서 입냄새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나 현기증, 탈수 역시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은 대부분 초기 며칠 동안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때가 더 많습니다. 몸이 결국 이 간헐적 단식 시스템에 적응을 하게 되면 규칙적인 루틴으로 잡혀서 천천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식단과 함께 할 경우에 해당되겠죠. 결론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아주 무해하고 유익한 건강 다이어트가 됩니다. 단식으로 인해 평소 맛이 없게 느껴졌던 건강한 음식도 맛있어질 수 있고, 그럼 좋은 영양소들이 내 몸으로 들어와 유익균을 만들어 면역체계도 바로 잡아줄 수 있고요. 당연히 염증 등 몸 안의 독소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가능한 그리고 아주 쉬운 다이어트 방법인 간헐적 단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욱 신기하고 내 몸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사한 봄과 함께 찾아온 나의 뱃살, 옆구리살, 허벅지살, 이 기회에 모두 날려버리자고요.